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요즘에도 이 마켓에는 식료품들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은 이 마켓의 선반이 좀 널널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관련 소식 우리 박현경 기자와 알아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 마켓 식료품들이 이전만큼 풍부하지가 않다 이런 소식인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혹시 최영우 앵커께서는 최근에 장 보러 가셨을 때 사려고 했던 게 없어서 못 산 적이 있습니까? 요즘은 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저도 요즘은 갔을 뭐. 때는 거의 다 사려는 건 다 샀고 네, 네. 예전에 한창 사재기가 심했을 때 그때 뭐 물 같은 거 아니면 휴지 같은 거 그렇죠, 그렇죠. 그때는 갈 때마다 거의 없었던 기억이 맞아요, 있는데 맞아요. 네.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훨씬 더 나아졌고요. 맞아요. 다만 이제 뭐 핸드 세니타이저 같은 거, 어허, 손 소독제 어허. 아니면 라이솔 그 라이솔은 스프레이, 없어요. 예,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네. 죽인다고 뉴스 나온 뒤에 없더라고요. 네. 근데 확실히 5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그에 비하면 확실히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보면 어허. 그러면 상당한 식료품과 물품들이 여전히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저는 이 요즘 이제 투고 음식으로는 냉면이 좀 잘 안 되잖아요. 네네. 저는 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마켓에서 그 인스턴트 냉면을 사서 먹는데 그게 없을 때가 좀 가끔 있어요. 그러니까 저만큼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여름이니까요. 여름이니까. 네. 그런데 얼마나 부족한지 코로나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한 게 있습니까? 네, 마켓 리서치 업체 IRI의 조사 자료가 있는데요. 네.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이 마켓에 장 보러 갔을 때 물건이 바닥나서 선반이 빈 정도가 3월 말 가장 심했을 때 평균 13%였다고 합니다. 아하. 근데 지금은 10% 정도입니다. 그리고 이게 팬데믹 이전에는 5에서 7% 수준이었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현재로선 마켓 선반이 한 90% 정도는 차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90% 차 있다 해도 전국 슈퍼마켓 업계 수익은 100억 달러 정도 손해라고 합니다. 그렇습니까? 네, 올해 말까지 봤을 때요. 장 보러 가는 손님들 입장에서도 뭐 20개 아이템 정도를 사러 간다라고 했을 때 네. 2개 정도는 못 사는 꼴입니다. 네. 그리고 그렇게 사려 했던 물건이 없게 되면 손님들은 보통 이제 다른 마켓이나 가게들을 찾아본다고 해요. 네. 이 말은 그 해당 업소에서는 자칫 손님을 빼앗길 수도 있다. 어허.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. 네. 구체적으로 어떤 식자재나 물품이 많이 비는지 나와 있나요? 네, 일단 먹는 것과 먹는 게 아닌 것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 봤는데요. 네. 먹을 수 없는 것은 팬데믹 이전 동나는 수준이 95% 정도였는데 지금은 93%까지 내려갔습니다. 네. 먹는 거는 차이가 더 큽니다. 팬데믹 전에 91%에서 지금은 88%입니다. 어허.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최근 몇 주 사이에 그나마 회복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.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같은 거, 그거는 93%. 그리고 세탁 관련 물품은 90%. 또 종이 관련 제품이죠. 뭐 휴지나 휴지. 뭐 페이퍼 타월 같은 거, 그것도 역시 많이 회복한 카테고리에 포함이 됐는데요. 네. 그래도 78%입니다. 네. 그러니까 22%는 비어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건 가장 부족할 때는요, 무려 40% 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. 그리고 먹는 것 중에 최근 회복한 거로는 유제품이 92%, 쿠키와 크래커 89%, 또 프로즌 과일과 야채 87%였습니다. 이게 네. 회복한 정도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품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? 네, 사실 그런 게 더 많습니다. 그렇겠죠. 비타민과 다이어트 제품 이게 89%로 나왔고요. 또 사무실과 학교에서 쓰는 그런 용품들 88%, 가정용 청소용품 82%, 또 가정용의 플라스틱 보관용 제품 80%였습니다. 네. 심지어 60%를 기록한 것도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. 하나는 패스트 컨트롤, 방역 관련한 거였고요. 다른 하나는 바베큐 제품이었는데요. 둘 다 66%였습니다.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크게 부족한 이유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감은 잡혀요. 왜 네. 이렇게 많이 부족한지는 뭐 대강 감은 잡히는데 네. 이 먹는 것 중에 크게 부족한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?
아침 식사용, 그리고 냉장 보관하는 밀가루 반죽 도우. 이게 각각 88%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커피와 티 종류. 이건 87%였고요. 확실히 얼리거나 해서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, 식료품들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. 프로즌 식사밀 85%, 또 프로즌 육류 해산물 84%, 캔에든 야채 80% 등이었습니다. 네. 하긴 수프, 이 캔에든 수프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요즘에. 선반이 그래도 많이 비어진 편이죠.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?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. 네. 제조회사와 소매업체들은 지금 생산, 배달, 그리고 재고에 주력하는데 그중에서도 특정 아이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그게 뭐냐면 가장 잘 팔리는 탑셀링 아이템들입니다. 아하.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 이제 시즌별 그런 상품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. 또 틈새 시장 공략하는 물건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앞서 그 방역 관련 제품, 바베큐 그릴 같은 게 선반 차지하는 비중이 좀 66%로 낮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.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네, 시즌 네. 상품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못 써서 물건 공급이 그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. 네. 그렇다면은 이 식료품과 물품이 여전히 부족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? 아쉽지만 특정 부분에선 수요를 맞출 만큼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이 밀가루 만드는 재분속의 경우 이전보다 생산을 40%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. 네. 꽤 많이 늘린 거죠. 근데도 수요가 많아서 부족 현상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. 많은 주에서 리오프닝 계획을 다시 늦춘 가운데 수요는 이전보다 늘어났는데요. 근데 쌓아둘 만한 재고는 아직까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캔 제품, 프로즌 야채를 취급하는 B&G 푸드사를 비롯해서 킴벌리 클락, 아하. 캠벨 숲, 어허. 제너럴 밀스사 등은 너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엔 아직까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실정이다. 토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부족하다 보면은 부족한 제품들은 어차피 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장 보다 보면 가격 오른 거 아마 느끼시는 분들 느껴요. 많이 네. 계실 겁니다. 식료품 가격 많이 올랐어요. 네. 먹을 수 없는 것부터 보면 올 1월부터 2월 23일까지 3.4% 올랐고요. 네.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3.3% 올랐는데 그 후에 7월 12일까지는 5.3% 크게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식료품은 같은 기간 각각 1.8%, 1%, 그 다음엔 4.2% 올랐고요. 보통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한 1, 2% 오르는 게 보통이라고 해요. 네. 근데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가격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격이 더 많이 뛴 물건이나 식료품도 있겠죠. 네, 앞서 언급한 기간이 첫 번째 1, 2월, 두 번째 뭐 2, 3월, 세 번째 3월부터 7월이라고 보면요. 네. 페이퍼 프로덕트, 그 휴지와 페이퍼 타올 7.1%, 9.6%, 8% 이렇게 각각 야, 많이 가격이 올랐다. 뛰었습니다. 그렇죠. 그다음에 가정용 청소 제품 1.9%, 7.6% 그리고 마지막엔 8.4%나 급등했습니다. 네. 개인 위생용품은 더한데요. 2.5%, 3% 다음에 그 마지막 기간 3월부터 7월 사이 11.3% 가격이 뛰었습니다.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놓고 보면 거의 20% 이상이 뛰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. 그 기간 동안에. 그렇죠. 네. 네, 굉장히 네. 많이 뛴 겁니다. 네. 그 다음은 이제 먹는 건데요. 야채 캔 제품. 이거는 1.8%, 3.2% 이어서 6.1%까지 뛰었고요. 네. 베이킹. 요즘에 이제 집에서 직접 빵 구워 먹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베이킹 가격도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3월과 7월 사이에는 8.1%까지 이 가격이 뛰었습니다. 그리고 냉동 보관 육류는 9.5%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야. 자, 이렇게 오르기만 했습니까?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이 그루밍 서플라이, 그러니까 이발 용품이죠. 네, 네. 그런 네. 게 떨어졌더라고요. 이건 올 초에 1.1% 약간 올랐다가
2, 3월엔 3.2%가 마이너스,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네. 그다음 3월부터 지난달까지는 5.7%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. 저는 이제 미용실 문이 닫고 실내 서비스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네. 이런 걸 사서 직접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판매가 오히려 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. 이게 어디 나가다니질 않다 보니까 굳이 아하, 뭐 꾸밀 아하. 필요가 없다. 이래서 이게 판매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네, 네.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스포츠 에너지 드링크 역시 가격이 한때 하락했습니다. 처음에는 2.1% 상승했다가 그 후에 3% 하락했다가 네. 지금 다시 1.6%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요. GM이 문을 닫으면서 어허. 이제 굳이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사 마시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하락했고, 또 이런 건 보통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지 않습니까? 근데 편의점도 안 가게 돼서 역시 네. 가격 하락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도 가장 부족한 걸로 꼽히는 식료품, 또 휴지, 페이퍼 타월 같은 이 페이퍼 프로덕트, 그리고 청소용품이 다른 일부 부분보다는 좀 낫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. 네, 자동차 업계 그리고 가전제품 이쪽 생산하는 업계보단 그래도 좀 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,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. 네. 자동차는 뭐 많이 안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업계에서 생산 줄이고 나섰고요. 네. 가전제품의 경우엔 이걸 생산하는 멕시코 쪽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생산이 줄어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식료품 업계가 낫다는 평가인데요. 하지만 재고를 쌓아두기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족해서 만약에 또 한 번 봉쇄령이 있게 되고 사재기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저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. 네. 저는 팬데믹 초기에 마켓 가서 스파게티 누들을 그렇게 많이 사다 놨는데 요즘 그거 처분하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물건이 없다 그럴 때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고 있는 것도 별로 나중에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박현경 기자였습니다.